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약한 부패, 가장 악취가 나는 부패 고리가 이제 펀드 아닙니까? 펀드. 권력자들은 이제 펀드를 이용해서 부정부패 한몫 잡은 이런 자들이 문재인 정권 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중에 3대 펀드 사기, 3대 펀드 범죄하면 이제 라임, 그 다음에 옵티머스,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리, 장하성의 동생이 하는 디스커버리, 이런 이제 3대 펀드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수사나 재판이 되고 있는지, 또 이게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무엇보다 이게 미완의 수사, 이 부분이 뭐가 미진한데 뭐가 더 수사가 필요한지 앞으로 할지, 요거를 이게 한번 중간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이게 제대로 방송하는 데가 없습니다. 일단 종편은 없고요. 유튜브도 이게 워낙 복잡하고 하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법조인이니까 또 많은 방송과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시청자님들께 이제쯤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 제가 자료들을 쭉 한번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법원에 취재도 하고, 검찰이나. 그래서 이제 세계 펀드, 3대 펀드 사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요 현재 수사나 재판 상황, 그리고 이제 뭐가 앞으로 더 이게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라임입니다. 라임. 이거는 이제 가장 당군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거예요. 한 1조 5, 6천억이니까. 이제 펀드 피해를 계산하는 게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이제 옵티머스도 한 1조 2천억이 지급이 안 돼도 나중에 한 7천억 정도는 피해가 회복되니까 그러면 5천억 피해로 보는 거죠. 옵티머스도. 따라서 이제 펀드의 피해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가는 검찰이나 이제 금감원이나 좀 은행이나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이제 피해가 큰 거는 라임으로 봐요. 거의 한 1조 5, 6천억 정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라임 펀드. 이게 가장 큰 거죠. 당군들의 최대다. 옵티머스는 이제 1조 2천억. 근데 못 준 거는 한 5천억.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는 한 2,500억에서 3천억. 지금도 협의 중에 있죠. 이런 이제 3대 사기입니다. 이 라임은 이제 주범은 김봉현이죠. 김봉현. 이자는 이제 30년 확정이 됐습니다. 그 사건만 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걸로 또 다른데 뇌물 줘가지고 또 좀 이따 하겠지만 재판 받고 있고 이런 거는 이게 빼고 라임 펀드를 돈을 이제 횡령하거나 사기 이런 게 그것만 가지고 30년. 우리나라 이제 살인 사건 빼고 경제사범으로는 두 번째를 합니다. 그는 이제 옵티머스의 주범. 옵티머스의 이제 주범이 우리 40년 김재현이잖아요. 자이, 김재현. 옵티머스의 대표 아닙니까? 주범. 이자가 이제 40년을 받았거든요. 야, 살인죄 빼고 30년, 40년 경제사범에 엄청납니다. 제가 보기에 요거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는 제 느낌에 따로따로 선고되면 제가 45년에서 50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게 최고 50년까지 되거든요. 50년까지가 한도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무기징역입니다. 50년까지 늘어, 그 법이 바뀌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사범에 가장 오래 제가 알기로입니다. 이거 아마 맞을 거예요. 살인사건 이런 거 흉악범 빼고요. 가장 경제사범으로 형이 많은 거는 옵티머스의 김재현 4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임의 김봉현이 30년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이다. 왜? 45년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라임의 이제 이게요, 저는 현재 재판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라임한테 돈 받은 사람들이 꽤 있죠. 라임에 돈 받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지금 이제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 자 중에요.
자중에 실제 그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바로 이제 그 성남의 이수진이죠. 우리 그때 이수진이가 2명 있었잖아. 동작구의 그 주모집에 주모 동작구의 주모 그 공천 컷오프 때가 막 난리친 거 있잖아. 그 어디 판사 출신인지 이수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철새 이수진 있잖아. 어디서 막 비리하다가 날아다니다가 성남 중원에 날아가 버렸잖아. 그때 성남 중원의 형근택이가 변호사 형근택이 공천이 안 됐잖아. 성희롱 발언으로. 윤영찬이 있던 지역구요. 거기에 이수진이가 있잖아. 비례 이수진. 이자가 이제 라임에 500만 원 받은 걸로 이게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그 다음에 그 현역은 아니지만 기동민이라고 있잖아요. 서울시 부시장대 쪽 기동민 의원 했잖아요. 기동민. 이자도 이제 그 자기는 양복 하나 받았다는데 양복안에 1억이 들어있었다 이거죠. 양복안에. 그래서 이제 그 1억 2천, 1억 200, 1억 20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다.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김영춘 이자독이 그 돈을 받아서 재판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정치인들이 전부 그 돈 받아가지고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치인한테 이 4명한테 정치인들한테 준 게 요걸로 또 김봉희가 또 징역 8개월 또 구형을 또 받았기 때문에 얼마 더 넣을지 그건 봐야 돼요. 하여튼 이 라임은 중요한 게 그 김봉현 도망가다가 잡히고 뭐 이게 흉악하죠.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망가다가 잡히고 뭐 이게 대단합니다. 2번이나 도망치더니 김봉현이. 그 다음에 이종필이죠. 이종필이는 이제 그 15년 받았습니다. 15년. 그리고 이제 그때 강기정 광주시장한테 뭐 돈을 줬니 안 줬니 이강세라고 있잖아. MBC 그 지방 MBC 사장했던 광주 MBC 이강세, 서이. 이강세는 5년을 받았습니다. 5년. 이런 데 사건입니다. 라임이. 근데 이게 추미애가 장관할 때 그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하는 바람에 수사가 미완으로 끝나버렸죠. 한동훈 장관 때 부활했지만 그때 수사라는 게 연속성으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추미애가 수사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합수단을 없애버린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의 미완은요. 이 부분의 미완의 수사는 크게 보면 이제 그 강기정 이 돈 받은 거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강기정이 뭐 청와대에 왜 5천만 원 못 가져갑니까? 저 실험해 보십 종이인데 금속이 아니잖아. 종이를 왜 청와대에 못 가져갑니까? 정무수석할 때. 진술한 게 워낙 구체적이거든. 돈 준 게. 배달 사고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강기정 5천만 원. 이게 미완의 수사로 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김부겸 그 딸하고 그 김부겸의 가족 있잖아요. 여기 그 같이 특혜를 받아서 펀드에 그 일종만 김부겸 딸하고 사이 그 일종만 딱에 특혜로 들어간 펀드가 있었거든요. 이거 특혜 분명합니다.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김부겸 지금 총리 했던 김부겸 이런 게 저는 미완의 수사다. 그 다음에 그 이수진이는 재판에가 배지 떼야죠. 배지 떼야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라임에 당군들의 최대 사기 라임에 돈을 받습니까? 걸린 것만 500만 원이지. 왜 300만 원 받고도 배지 뗀 사람도 있잖아. 허종식이. 돈봉투 300만 원 받고도 배지 뗀 사람 있잖아. 질이 안 좋잖아요. 500만 원도. 근데 이거는 걸린 게 빙산일각인데 패밀리라면서 엄청나게 배지 지원해 줬거든요. 저는 이수진도 훨씬 많다 봐요. 왜 기동민한테는 1억 200 주는데 이수진한테 500만 줄 리가 있나요? 비례 국회의원인데 로비하면. 걸린 게 그거지. 그러니까 질이 안 좋단 말이야. 그럼 300만 원 받은 봉투 허종식도 징역 3개월이니까 이수진도 배지 떼라. 이렇게 제가 촉구를 합니다. 그 피눈물 같은 어떻게 그 돈을 받은 정치인이 공천대가 배지까지 다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옵티머스 한번 보면요. 이거는 진짜 이게 문제예요. 이 옵티머스라는 게 원래는 이제 이혁진이라고 문재인하고 친한 이혁진 이자가 이제 그 처음에 하다가 옵티머스 그리고 이제 그 김재현이한테 넘긴 거거든요.
김재현이가 이제 그 대표다. 원래는 이혁진 씨가 하다가 김재현 넘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대 그 징역 아까 제가 40년이다. 징역 김재현이 40년이다. 거기에 벌금 5억에 추징금이 뭐 751억 다음에 얼마 살아야 됩니까?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범 이동열은 이제 그 징역 20년, 벌금 5억 이동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변호사가 그 개입했죠? 윤석호. 이 변호사가 이게 뭡니까? 윤석호 변호사인데 그 부인이 조국 밑에 민정실의 행정관입니다. 문재인 때. 이진아죠. 그러니까 윤석호 변호사도 주범인데 징역 15년, 벌금 3억. 거기에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이 조국 밑에 문재인 때 민정실에 근무해가 금감원을 관할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정권에. 그게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지금 이제 이거 됐죠. 옵티머스도. 근데 이것도 미완의 수사다. 이것도 미완의 수사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낙연 밑에 정무부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 무마돼 버렸죠. 이낙연의 그 사무실부터 뭐 복합기 부대 시설 있잖아. 이거를 옵티머스한테 도움받았다. 이거 수사하다가 극단적인 선택해 버렸잖아. 이낙연 그 상당합니다. 뭐 설마 뭐 팩스기나 이런 전화기 이런 돈 1, 2천에 뭐 몇백에 극단적인 선택했을까요? 돈 얼마에 극단적인 선택했을까요? 엄청난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낙연. 그러니까 이제 정치생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에 고문들이 있어요. 이자들이 핵심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챙겨간 고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현재. 우리 이현재 아마 금융계에 엄청난 유명한 원로 아닙니까? 금융계 하면 이현재 유명하잖아요. 이현재 이현재. 이자가 고문을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받고 유치했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부끄러운 검찰총장 출신 사생아 그때 그 우리 불륜 그렇게 물러난 검찰총장 최동욱 최동욱 이자가 고문을 당하면서 사건을 막 싹쓸이하는 거예요. 라임도 이자가 써요. 법무부의 서평에서 라임 사건도 수주하고 이 옵티머 사건은 뭐 싹쓸이하는 거지 고문이니까. 최동욱 이런 걸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동욱, 이현재, 그 다음에 이낙연 거기에 미완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도 옵티머스하고 연관이 많아요. 이게 뭐냐? 우리 최동욱이가 경기도 봉평에 물류단지 이게 옵티머스 사업 중에 중요했거든요. 물류단지를 허가받아 건설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기도에서 인허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동욱이가 이재명이를 만납니다. 이재명이를 만나요. 커피 한 잔 못 따는데 3일 뒤에 일사천리로 허가가 납니다. 3일 뒤 그렇게 안 해주다가 최동욱이가 이재명이를 만나서 자기들 말로 커피 한 잔 마신 게 다라는데 3일 내에 바로 신속하게 허가가 납니다. 이게 이재명입니다. 대장동이든 위례든 백현동이든 이게 이재명입니다. 안 해주다가 딱 들고 있다가 로비 들어오면 딱 챙기고 해주는 거죠. 원래 해줄 것도. 이게 이재명. 이런 식으로 돈 챙기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미완이 너무 많다. 최동욱, 이현재, 이낙연, 이재명, 청와대 이진아 다 해야 되고 또 최근에 보도 보면 이 옵티머스 잔당들이 헤드 파워웨이 인수했던 그게 거기서부터 옵티머스 터지거든요. 코스닥이 우량기업이 퇴출되잖아요. 헤드 파워웨이 조선업체 중에 그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 그 납품하는 기자재 우리 배로 치면 방향을 만드는 방향타 러드랍니다. 러드 방향타 지느러미처럼 물고기에 이 헤드 파워웨이 인수한 이 잔당들이요. 서로 이게 그린 홀딩스라고 또
회사를 만들어가기 뭐 몇백억 횡령하고 저끼리 지금 수사하고 난립니다. 난리예요. 여기 보면 이게 심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재명이를 주목하는 게 그때 옵티머스 하자치유 문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하자치유 문건을 자기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부. 거기에 최동욱이나 이재명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수사가 무마돼 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남부지검에 이걸 수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부지검 합수단에서 옵티머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디스커버리 펀드는 게 납득이 안 돼. 이게 몇천억 사고가 났는데요. 아무리 봐도 저는 미국의 투자는 다 의심스러운데, 근데 장하성이 동생 장하원이가 운용했거든요. 근데 장하원이가 영장이 기각되더니 1, 2심 두 번이나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이건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고를 냈는데 장하원이가 왜 무죄가 되느냐. 저는 대법원에 가 있지만 이거 다시 이게 뭔가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는요 미완이 뭐냐, 장하원이 형 장하성이가 60억을 투자해. 부부. 와, 돈도 많네. 뭐 전부 다 이게 누구나 강남에 살 필요 없다더니 내만 강남 살면 된다고 장하성이 그 이야기 했지. 너 장하성이 너 그 이야기 했지. 모든 국민이 다 강남에 살 필요 없다고 회사 안에서 그 이야기. 어디 60억이나 투자를 해? 그 다음에 이거 가방 가지고 쇼한 김상조, 가방 가지고 쇼한 김상조 여기 4억이나 투자했네. 이 자들이 정보 없이 하겠어요? 특혜 없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했겠죠. 이런 걸 수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피해자가 아직 보상이 안 돼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런 게 미완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때 권력이 다 유착한 이런 데 3대 펀드 사기, 이게 다 추미애나 그때 그 권력이 개입해서 허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아직도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허지부지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남부지검 수사를 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좀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진짜 흉악한 추악한 이런 범죄자들 그대로 지은 죄만큼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우리 정의가 회복되면서 이런 범죄자들을 척결해야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대규모 펀드 사기가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당군일에 또 형량으로 봐도 경제사범 치고 40년, 30년 엄청난 형량이지만 아직도 이게 보세요.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계속 횡령배임하면서 아직도 우리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게 잔당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많이 남아있어요. 검찰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미완의 수사도 다 마무리 짓고 이런 데 잔당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앞으로 끝까지 발본 세원에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